근데 이런 경우는 최종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입결이, 즉 합격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반반이니까 시도해볼 만을 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상태에서 높다면 펑크가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충원율이 2.1%밖에 안 됐어요. 예비 1번만 붙고 예비 2번도 떨어졌는데요. 이제 이 똑같은 과인데 나군으로 싹 옮겨가니까 충원율이 290%가 됐죠. 그 성균관대 다군이 신설된 것도 약간 변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원은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중앙대 다군이 뭐 문과든 이과든 아주 높은 경쟁률과 충원률을 보이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문과는 여전히 중앙대 경영학이 뭐 굉장히 높은 경쟁률과 충원률을 보일 겁니다. 올해 자연계열은 지금 성균관대가 그 두 개의 신설학과를 다군으로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40명이지만 제가 한번 예상해 보면 경쟁률이 뭐 한 50대 1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럼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그 중앙대로 지원할 만한 학생들이 그 성균관대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의 수준은 이제 보통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연고대, 공대 정도를 쓴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다군에 딱히 쓸데 없죠. 왜냐하면 연고대, 공대 중에 아주 높은 과들이 아닌 이상은 의학 계열을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예전 같으면은 중대를 쓰니 그냥 장렬히 전사하자는 느낌으로 그 의학 계열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성균관대 인기학과 두 개가 지금 신설학과로 들어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쯤 그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이면 성균관대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중앙대 다군 쪽에서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충원율도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게 자연계열의 다군에서 약간의 변화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앙대 다군의 그 합격선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해서 합격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성한 라인보다는 조금 낮고 그냥 다른 가나군의 중앙대보다는 살짝 높은 듯한 느낌에서 보통 형성이 되니까 올해도 뭐 중앙대는 아마 그 수준으로 형성이 될 거고 대신에 성균관대는 기존의 중앙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합격선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일 거라고 저는 보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다군의 지원 전략을 또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지원 시 꼭 고려해야 할 요소 두세 가지를 짚어주신다면? 일단 이제 수시 2월 인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뭐 예상한다고 예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가 이제 조금 변할 텐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서울대는 직윤의 영향 때문에 자연계열은 특히 이제 직윤에서 의외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은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문과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최저 기준이 한 등급 낮아졌기 때문에 문과 쪽의 수시 2월 인원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 요즘은 진짜 대학들이 수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은 뭐 다른 대학들은 그다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쟁률은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셨으니까 그때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린다면 정시 모집은 거의 진짜 마감일 날 대부분 원서를 쓸 정도로 눈치 작전이 아주 심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래프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를 잠깐 예시를 좀 들어드리지만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오렌지색이 있어요. 요 오렌지색의 의미가 뭐냐면 서울대는 매년 마감일 날 오후 3시에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시에 이제 마감을 하면 요 3시간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인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문과의 경우는 뭐 한 52% 정도 되고
이과, 자연계열의 경우는 조금 낮죠. 51.3% 정도 되니까 그냥 전체 지원자 중에 마지막 3시간 동안 절반이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가 오후 3시 전에 또 언제 경쟁률을 발표하냐면 오전 11시거든요. 그럼 이제 오전 11시 이후에 원서 접수한 인원을 또 이제 비교해 보면 문과의 경우는 거의 70%가 넘어가죠. 그죠? 뭐 17.8%하고 52.5%니까 70.3%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 지원자 중에 70%가 마감일을 했을 정도니까 대부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도 뭐 이제 엇비슷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간대별 경쟁률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문과의 경우가 훨씬 더 마지막 날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문과는 이과보다는 조금 더 과보다 대학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어서 어떤 과가 됐던지 간에 경쟁률이 좀 낮은 과를 막 찾아서 막판에 눈치를 보는 게 좀 강합니다. 이과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과가 결정이 되면 원서를 좀 미리미리 넣는 경향도 조금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시 때도 이제 제가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게 문과는 이제 과보다는 대학, 이과는 대학보다는 과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경쟁률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날 경쟁률 눈치를 좀 보는 건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경쟁률이 폭발한다고 해서 뭐 합격선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막판에 원서를 이렇게 경쟁률 낮은 학과,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인류학과 같은 경우 마감일 오후 3시에 경쟁률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최종 경쟁률이 이제 6.57대1로 끝났죠. 또 아동가정학 같은 경우는 마감일날 오후 3시가 됐는데도 0.7대1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막판에 이제 6대1로 꽝충 뛰는 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 이런 학과를 무난하게 합격할 만한 학생들이 막판에 몰리진 않죠. 대부분 뭐 한 1.2점 모자라는 학생들이 이런 낮은 경쟁률을 보고 이제 몰려드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최종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전년도보다 입결이, 즉 합격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반반이니까 시도해볼 만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감일날 오후 3시까지 좀 잘 보시고,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경쟁률이 좀 낮은 과를 좀 찾는 게 좋은데,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발표된 오후 3시 경쟁률이 제일 낮으면 경쟁률은 당연히 폭발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낮은 거보다 조금 높은 경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후 3시의 경쟁률이 뭐 한 1.2대1, 1.3대1 정도가 되는 과들은 의외로 또 눈길들을 잘 안 줘서 최종 경쟁률은 또 그다지 높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뭐랄까요? 고집들이 좀 있어서 마지막 경쟁률이 낮아도 최종 경쟁률이 2대1이 안 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이제 또 합격선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조금만 우리가 고민하고 또 모의 지원의 결과들을 잘 활용하시면 경쟁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보통은 하여간 경쟁률이 뭐 낮다고 해서 합격선이 낮은 건 아니고 높다고 해서 높은 건 아니니까 운도 좀 따라야 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에 비해서는 저는 충원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권 대학은 조금 더 그게 뚜렷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충원율 자료에서 보시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을 하는데, 가군에서 뽑는 모집 단위는 특징이 뭐죠? 연대나 고대하고 같은 군이고, 나군의 경우는 이제 연고대와 다른 군이잖아요. 그러면 가군에 만약에 성균관대를 쓴다 이런 얘기는
연고대를 포기하고 이제 성균관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가군에서 성균관대를 쓰고 만약에 나군을 썼을 때 과연 나군에서는 어디를 썼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근데 이 학생들이 서울대를 쓰는 거는 점수 좀 부족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문과를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대 모집 인원이 한 500명을 조금 넘는데 연고대를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 연고대를 못 쓸 정도의 학생이 서울대를 쓸 정도의 점수가 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가군의 성균관대를 쓴 학생들은 나군에도 결국은 성균관대를 쓰거나 뭐 서강대를 쓰거나 한양대를 쓰거나 아니면 그 가군의 성균관대가 좀 간당간당할 정도라면 나군은 아마 조금 더 낮은 이제 중앙대나 뭐 경희대 정도를 또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가군의 성균관대를 쓴 학생들은 성균관대를 붙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군으로 아마 이동할 확률이 거의 없죠. 다군에 가봐야 중앙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성균관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균관대, 그러니까 연고대하고 같은 군, 즉 가군에서 선발하는 그 모집 단위는 충원율이 제일 높았던 게 작년의 경우 경영학이 65%잖아요.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1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글로벌 경제가 성균관대 가군에서는 제일 좋은 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경제를 쓴 다음에 나군에서 과연 어디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또 쓰기는 아마 부담스럽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군에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보다 좋은 과를 썼을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균관대 아마 경영학을 쓴 학생들 중에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또 쓴 학생도 좀 있을 거예요. 성균관대 경영을 안정권으로 써놓고 이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좀 약간 상향 지원으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영이 나군입니다. 그러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쓴 학생들은 대부분이 가군의 연고대를 썼을 거예요. 그럼 연고대를 붙었다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은 매년 300%가 넘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명을 뽑는데 3배수가 넘는다 그러면 예비번호 거의 150번까지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50명의 학생들이 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붙고도 등록을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연고대에 어떤 학과든 붙으면 빠져나갈 확률이 많죠. 이게 이제 같은 원리로 보시면요. 가군의 연세대에서 가장 높은 과가 어디겠어요? 경영학과겠죠? 그러면 가군의 연대 경영학과를 썼다면 나군엔 어디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마 나군의 서울대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연대 경영을 쓰고 서울대를 썼을 때 여러분들은 서울대를 붙으면 연대를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연대 경영학과는 매년 예비번호가 100번 이상이 도는 거예요. 이제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대 경영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서울대를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연대 경영을 붙고 서울대로 가는 인원과 고대 경영을 붙고 서울대로 가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요. 실제로는 연대 경영을 붙고 빠져나가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충원율을 보면은 연대 경영이 고대 경영보다는 좀 더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측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충원율을 활용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학과를 지원하고자 할 때 조금 점수가 모자란다. 이런 경우에 충원율이 높은 학과와 충원율이 낮은 학과가 있다면 이건 이제 각 모집 단위별로 합격선의 예상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내가 만약에 2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라면 충원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거를 추천하죠. 왜냐하면 충원율이 높다는 건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의외로 꽤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년 뭐 그렇게 낮은 학생들이 매년 붙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2021학년도에 홍대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경쟁률이 작년, 재작년보다 좀 훨씬 낮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상태에서 충원율이 높다면 펑크가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경쟁률이 낮은 거는 확실하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판에 경쟁률이 확 뛸 수도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충원율이라는 거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잘 분석해 보시면 항상 높은 과가 있고 항상 낮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점수가 1, 2점이 모자란다면 이제 보통은 그 모자란 점수로 합격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선택해야 되는 과는 어디예요? 충원율이 높은 과죠. 예, 그런 충원율이 높은 과는 성균관대의 경우는 이제 가군과 나군이 좀 다르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성향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소프트웨어 학과가 이제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요.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는 소프트웨어가 가군이었고요. 2023학년도에는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가군이었을 때는 연고대하고 같은 군이었잖아요. 실제로 충원율이 2.1%밖에 안 됐어요. 예비 1번만 붙고 예비 2번도 떨어졌는데요. 이제 이 똑같은 과인데 나군으로 싹 옮겨가니까 충원율이 290%가 됐죠. 이제 50명을 뽑는데 290%라면 예비번호 아마 140번, 145번까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년도에는 예비 1번까지만 붙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145번까지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성균관대는 연고대하고 같은 군에 있느냐, 연고대하고 다른 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충원율의 변화는 매우 클 수 있죠. 근데 이제 올해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하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그 나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충원율과는 아마 올해는 그 완전히 또 다른 충원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집군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 전략을 조금 다르게 짤 수 있습니다. 즉, 그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았으면 충원율이 그 높아봐야 한 30%밖에 안 됐다면 한 1, 2점 모자라는 학생들은 쉽게 접근을 못 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이상으로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워낙에 성균관대가 조금 더 좋은 과들도 많이 생겼고 또 연고대에서도 그 기본적으로는 그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러다 보면 아마 지원하는 집단도 달라질 수 있고 충원율도 이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합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충원율 관련 콘텐츠 영상에서 그 3년째 충원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디서 찾아볼까요? 보통 충원율은 그 어디가를 보시면 되죠. 그 어디가 사이트가 한 2021학년도부터 다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